서울의 번화한 거리, 비가 내리는 저녁. 지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이게 정말 나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갑자기 그녀는 드레스를 움켜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며 결혼식장의 혼란이 뒤에서 들려왔다. 지아의 도주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억압된 감정의 폭발이었다. 지아는 28살, 유명 럭셔리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부유한 집안, 뛰어난 학력, 그리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인 약혼자와의 결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 지아의 마음속에는 지우라는 여자가 있었다. 지우는 지아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끌어당겼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감정이 깊어지며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지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이 지아의 귀에 맴돌았다. 지아는 그 압력에 굴복해 약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우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우는 지아보다 2살 어리지만 더 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려 했지만 지아의 주저함 때문에 상처받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데 왜? 지우의 물음에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지아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지우의 문자를 받았다. 오늘 내가 결혼하면 나는 떠날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문자가 지아의 마지막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도망쳤고 택시를 타고 지우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지우가 문을 열었다. 지우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지아. 왜? 지아는 지우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이 도주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아의 가족은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경찰에 신고까지 고려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어. 어머니는 울면서 지아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지우의 가족도 문제였다. 지우의 부모는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지우는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지우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냈다. 밤새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가족은? 사회는? 지아의 물음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지우의 말은 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지아는 자신의 선택이 지우에게도 부담이 될까 봐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약혼자였다. 지아, 무슨 일이야? 돌아와. 모든 게 오해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듯 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휴가를 냈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도주를 이상하게 여겼다. CEO인 수미는 지아를 아꼈고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지아의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었다. 지우는 지아에게 말했다. 회사 그만두자.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지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경력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갈등을 맞이했다. 지우는 지아의 망설임을 배신으로 느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아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때 지우와 처음 만난 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부딪힌 그 순간. 지우의 미소가 지아의 세상을 밝혔었다. 그 후로 둘이 함께한 시간들, 카페에서의 대화, 여행, 그리고 첫 키스. 하지만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지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결국 결혼을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지우는 지아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우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지우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이 사랑이 가족을 해치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지아와 지우의 관계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외부의 압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아의 아버지가 지우의 아파트를 알아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 숨겨진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뜨자 지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지아, 당장 집으로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지우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카페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울을 떠나자. 부산이나 제주로. 지우의 제안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일자리를 어떻게 해? 너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더 중요해? 우리 사랑보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아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지우는 디자이너로서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지아만큼 야심이 크지 않았다. 지우는 자유를 원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첫 번째 다툼을 불러왔다. 너는 항상 그렇게 현실적이야. 하지만 사랑은 현실이 아니야. 지우가 소리쳤다. 지아는 상처받았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날 오후, 지아의 약혼자 민준이 지우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지아의 위치를 추적한 듯 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지아, 나와 이야기해. 지우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가족과 함께였다. 지아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지아야, 엄마야. 제발 나와. 이 지아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상황이 그녀를 압박했다. 결국 지아는 문을 열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너는 잘못 없어. 나 때문이야. 민준은 지우를 보며 상황을 이해했다. 너, 여자랑. 그의 눈에 혐오가 스쳤다. 지아의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아, 너 미쳤어. 가족의 반응은 지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지아를 끌고 가려 했다. 집으로 가자.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우는 지아를 지키려 앞으로 나섰다. 지아는 제 거예요. 사랑해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분노하며 지우를 밀쳤다. 이 미친년. 혼란이 벌어졌다. 지아는 지우를 보호하며 소리쳤다. 그만해. 결국 경찰이 불려왔다. 하지만 지아는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이번에는 더 멀리, 호텔로. 호텔방에서 지아는 무너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너를 끌어들여서. 지우는 지아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겼다. 지아가 정말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 때문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아의 상사 수민이 그녀를 불렀다. 지아는 출근할 수 없었지만 전화로 대화했다. 지아, 무슨 일이야? 결혼식 도주 소문이 돌고 있어. 지아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수민은 침묵했다. 그녀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CEO였지만 회사 이미지를 걱정했다. 이건 큰 문제야.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어. 지아는 해고될까 두려웠다. 지우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지우, 너 레즈비언이야. 그런 질문이 쏟아졌다. 지우는 당당히 대답했다. 네, 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녀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취소될 조짐이 보였다. 두 사람은 저녁에 만나 위로했다. 하지만 지아의 가족이 계속 연락했다. 아버지는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지아는 그 말에 흔들렸다. 그녀의 재정적 안정이 위협받았다. 지우는 지아에게 제안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 우리만의 화장품 브랜드. 지아는 흥미를 느꼈지만 위험을 알았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 제안은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아는 밤새 고민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우는 지아의 망설임을 보며 상처받았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해? 며칠 후, 지아와 지우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피신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잠시 진정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도망칠 수 없었다. 지아의 가족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을 추적했다. 제주 호텔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지아는 대면했다. 아빠, 저는 지우를 사랑해요. 받아들여 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 대치로 지아는 가족과 단절되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 때문에 아빠가 아파라고 말했다. 지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지우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 지우를 찾아왔다. 지우야,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우는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다. 가족의 압력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제주에서 지아는 지우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지우는 사회가 잘못됐어.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우의 마음속에는 배신의 씨앗이 자랐다. 지아가 가족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걸 느꼈다. 지아는 회사로 복귀를 고민했다. 수민 CEO가 돌아와 내 재능이 필요해라고 설득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아는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지아,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지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만나 위로했다. 하지만 지아의 약혼자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아를 설득하려 했다. 지우는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 지아는 거부했지만 민준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지우는 지아의 변화를 느꼈다. 너 민준 만났어. 지아는 솔직히 말했다. 응, 하지만 아무 일 없어. 지우는 질투와 불신으로 폭발했다. 너 아직도 그를 사랑해. 다툼이 벌어졌다. 지아는 잔이야. 너만 사랑해 라고 외쳤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지우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아와의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항상 숨겨야 했던 사랑. 다음 날, 지아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반대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나랑 함께 할 시간 없어. 지아는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상처받아 집을 나갔다. 지아는 그녀를 찾으러 다녔다. 결국 지우를 카페에서 찾았다. 미안해. 너가 제일 중요해.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두려워. 하지만 이 화해는 짧았다. 지아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정신과 치료를 강요하려 했다. 지아는 충격받았다. 이게 가족이야. 지우는 지아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공개되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럭셔리 화장품 회사 직원의 동성애 스캔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아의 회사는 압력을 받았다. 수민 CEO는 지아를 보호하려 했지만 주주들이 반대했다. 지아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지우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쫓겨날 뻔했다. 두 사람은 이 압력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우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너 때문에 라는 유서에 지우는 무너졌다. 내 탓이야. 지아, 헤어지자. 지아는 충격받았다. 안 돼. 우리는 함께야. 하지만 지우의 결정은 단호했다. 이 배신은 지아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녀는 혼자 남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우의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엄마를 위해 포기해야 해. 지아는 지우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헤어졌다. 지아는 회사에 집중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했다. 지아, 내가 왜 그래? 지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세상이 지우는 세상을 바꿀게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우의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지아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지아는 기뻤지만 불신이 남아있었다. 정말. 또 떠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약속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지아의 가족 소송이 계속되었다. 법정에서 지아는 증언했다. 저는 정상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판사는 지아의 편을 들었다.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 승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이 여전했다. 지아는 회사에서 승진 대신 좌천되었다. 수민 CEO는 미안해.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라고 말했다. 지아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지우는 지아를 위로했다. 우리 브랜드 만들자. 독립하자. 두 사람은 퇴사하고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했다. 트루 러브라는 이름으로. 제품은 자연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어려웠다. 투자자들이 동성애자 브랜드라고 피했다. 지아와 지우는 온라인으로 홍보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그러나 반대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비정상적인 사랑을 홍보하지 마.
지아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지우는 두려웠다. 계속할 수 있을까? 지아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시련이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지우는 어머니를 설득해 지지를 얻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지아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아야, 보고 싶어. 지아는 만났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노력할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민주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지아는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시작했다. 제품이 인기몰이했다. 지아와 지우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입니다.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아졌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날 지아는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지우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아는 그녀를 돌봤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우는 회복하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 경험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지아와 지우는 사회활동에 나섰다. LGBT 권익 단체에 후원했다. 지아는 강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지우는 무대 뒤에서 떨었다. 두려워. 지아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심시켰다. 가족과의 화해가 진행되었다. 지아의 아버지가 마침내 연락했다. 지아, 미안하다. 내 행복을 인정할게. 지아는 울었다. 고마워요. 아빠. 지우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지아를 데려와 라고 말했다. 두 가족이 만났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그러나 성공의 대가는 컸다. 지아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우는 그녀를 지켰다. 너 없인 안 돼. 지아는 회복하며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쳤다. 브랜드가 글로벌로 확장되었다. 지아와 지우는 파리 패션 위크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이 인정받았다. 한국의 용감한 커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었다. 보수 언론이 비난했다. 사회를 해치는 사랑. 지아와 지우는 이 비난을 무시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지우는 등 후회 없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다. 그녀의 삶은 변했다. 사랑으로 인해 잃은 것들이 많았지만 얻은 것도 컸다. 지우와의 키스, 함께한 웃음, 그리고 자유. 하지만 정말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